Alpha.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코리아 알파팀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의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캡처원에 이제 관련돼서 진행하는 강사로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그런 내용들은 바로 위와 같습니다. 노출 컬러 툴에 대한 저희가 소개가 있을 예정이에요. 네, 저희가 이 타겟이 이제 첫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은 파트 1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파트 1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는 많은 분들이 테더링 사용을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테더링은 지금 강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전으로 어떻게 리터치하는 예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Q&A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파트 1을 진행하고 나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첫 번째 피드백은 세미나가 너무 어렵다. 네, 두 번째 피드백은 세미나가 너무 쉽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미나가 너무 빠르다. 네 번째는 세미나가 너무 느리다. 등등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한 자리에서 공간에서 저도 이제 PC를 켜고 여러분도 노트북을 켠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보정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아마 훨씬 더 쉽게 나갈 텐데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오늘 좀 쉽게 처음 캡처를 하시는 분들을 보내서 제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캡처원을 처음 쓰시거나 설치했지만은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여기 툴들은 이제 뭐 조금 알만한데 무슨 툴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도 좀 컬러를 만져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오늘 촬영한 노를 좀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원리, 적용, 활용 이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노출 컬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캡처원이든 라이트룸이든 포토샵이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HSL이라고 하죠. 네, 색상, 채도, 밝기. 이 모든 그 컬러 관련된 소프트웨어 툴들은 결국은 이거가 어떻게 만져지나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색상, 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색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뭐 보라색, 초록색 이런 것들이 이제 색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색상이고 채도는 얼마나 색이 선명하게 나오는가 또는 탁하게 나오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도가 높을수록 원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채도가 낮을수록 회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밝기. 얼마나 밝은가? 네, 아주 밝은가? 아니면 아주 어두운가? 흰색에서 검은색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툴들이 형태는 많이 틀려요. 툴의 형태는 다른데 막상 만져보면은 다 HSL을 어떻게 만지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툴이든 다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스타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보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을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워크플로우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한 그런 오늘 모든 내용들은 다 로우를 바탕으로 합니다. JPG를 가지고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걸 사용하시면은 한마디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컬러 톤을 조절해야겠죠. 화이트 밸런스 툴로 조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노출 툴로 명암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 툴로 원하는 톤을 다시 또 만져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디테일하게 샤픈과 노이즈 등을 만져가지고서 선명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흐릿하게 만들다거나 이런 걸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처리 레시피로 사진을 내보내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파트 1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캡처는 기본적으로 비파괴 형식 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이 아예 다른 파일로 내보내는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게 마음에 들었다면은 스타일과 프리셋으로 저장해서 다른 사진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출에 대한 툴이 캡처원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출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짜 많이 사용하는 툴이죠.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과 커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사실 레벨과 커브는 컬러도 같이 만지기 때문에 이게 노출 툴인 동시에 컬러 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노출 툴 자체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PC를 켜고 계시다면은 캡처원도 같이 켜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출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출 툴은 화면의 전반적인 노출 값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툴입니다. 자, 여기에는 4가지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노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에서 노출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카메라에 보시면은 네, 여기 카메라가 있죠? 네. 손가락 가장 잘 닿는 자리에 위쪽에 노출 다이얼이 있어요. 여기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소니 카메라를 쓰신다면은 아마 엄지손가락이 딱 닿는 그 자리에 노출이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0이죠. 그리고 플러스 1로 올리면은 화면 밝기가 2배가 더 밝아진다. 마이너스 1로 누르시면은 화면 밝기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출도 여기서 1로 놓으면은 화면이 2배 밝아지고요. 마이너스 1로 놓으면은 2분의 1로 네, 어두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명부, 안부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쪽들이 많이 날아가기가 쉽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비가 있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를 더 격렬하게 내주죠. 그래서 대비를 올리면은 쨍한 사진이 나오고요. 대비를 내리면은 연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밝기가 있습니다. 노출이 있는데 밝기가 또 있어요. 네. 왜 노출이 있고 밝기가 또 있을까요? 아까 전에 노출은 어두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안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는 명부라고 얘기합니다. 안부와 명부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밝기는 명부와 안부는 고정시켜 놓고 그 중간값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에는 노출보다 밝기가 훨씬 쉽다. 네. 자, 그리고 채도가 있습니다. 색상의 전체적인 탁함을 조절하게 되죠. 약간은 따지고 보면은 MSG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고 딱 보면은 사진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채도를 살짝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맛있는 사진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채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사진이 약간 밋밋한 느낌이 나면서 그것도 그것대로 나름의 멋을 또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PC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PC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사용하는 PC는 저희가 지금 AMD Ryzen 7 3700X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 그리고 네, 램은 16기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SSD를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용이면은 지금 대부분의 사진이 알파 7, 알파 4로 촬영한 사진들인데 꽤 무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화면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컬러 체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작은 걸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엑스레이트사에서 만든 패스포트라는 그런 컬러 체커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쓰기가 되게 편해요.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컬러들이 여기 쭈르륵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쫙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색깔들이 뭐 빨주노초 파란보도 있고 뭐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의 모든 툴은 이 컬러 체커를 가지고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다양한 예시의 활용법은 나중에 뒤에 나오고요.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각 툴이 어떻게 HSL이 바뀌는가를 좀 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툴을 사용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촬영한 거를 제가 이 부분만 지금 이렇게 크롭 해가지고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노출 대비 밝기, 채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노출값부터 네, 체크를 해볼게요. 요 노출값부터. 노출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화면의 밝기가 2배 더 밝아지고 2분의 1로 어두워진다. 네, 한번 제가 플러스 1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놔보니까 화면의 밝기가 확실히 밝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면의 밝기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화면 밝기가 어두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좀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제가 컬러 판독기란 거를 좀 집어넣어 볼게요. 네, 미리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 판독 추가, 컬러 판독 삭제. 이거를 누르면은 값들이 나와요. 무슨 값이 나오냐? RGB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광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여기 보면 화이트가 있고요. 블랙이 있죠. 근데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이트는 정말 그 광도가 255면은 가장 밝은 화이트잖아요. 그걸 만들 거고요. 이 블랙은 가장 어두운 블랙, 0이죠. 그걸 만들 겁니다. 자, 값을 찍어 가지고서 블랙, 여기 이제 0 값으로 만들고요. 값을 찍어서 화이트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됐고, 이 아래를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이게 0000 완벽한 이제 블랙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쭉 움직여가지고서 화이트는 뭐 거의 250에 가까운 254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다양한 그런 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노출을 한번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노출을 지금 밝기를 올리니까, 네, 여기 블랙이 밝아졌죠? 밝아지면서 블랙의 광도 값도 올라간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지게요. 네, 여기 뭐 나중에 이거 제가 한번 다 올려볼까요? 그랬더니 색이 완전히 날아갑니다. 화면에 눈이 부시죠? 자, 반대로 제가 노출 값을 내려보겠습니다. 완전히 검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대비를 한번 만져볼게요. 대비는 밝은 데는 더 밝게, 어두운 데는 더 어둡게죠. 네, 대비를 올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값이 255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55가 되면서 밝은 데가 더 밝게 변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대비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자체가 연하게 변했죠. 그리고 다른 데들도 이런 값들이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자, 다음은 밝기로 가겠습니다. 자, 밝기는 블랙과 화이트가 완전히 날아가지 않고 중간값만 움직인다고 했죠. 네, 보시면은 블랙과 화이트가 아까 전에는 노출해서 움직였을 때는 완전히 하얘졌다가, 네, 밝기를 움직이면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조정하기에는 밝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제가 예시를 보면은 노출은 거의 안 만져요. 거의 밝기 위주로 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색 채도를 만져볼게요. 채도를 하면은, 네, 위로 올리면은 전반적으로 쨍해지는 거 볼 수 있죠. 반대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색이 됩니다. 네, 회색 톤이 됐고, 그리고 매우 쨍하게 나타나고, 자, 이래서 사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노출은 이렇게 노출, 대비, 밝기, 채도 이렇게 4개 값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세팅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 부분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보면은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쓰다 보면은 거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 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툴이 될 겁니다. 아까 전에는 전체적으로 밝게, 전체적으로 어둡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잖아요. 근데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특정 부분 위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라고 있죠. 네,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밝게 한다거나 어둡게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 화이트와 블랙은 아주 밝은 곳과 아주 어두운 곳을 컨트롤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지기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정도만 만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특정 부분들을 내가 핀포인트로 짚고 싶다. 그럼 화이트와 블랙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생긴 거를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툴이 생겨 있어요. 이 물음표로 누르면은, 네, 온라인 도움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누르면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캡처는 자동 조절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누르면은 뭐 설정 값들을 막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패스를 좀 할게요. 네. 자,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는 뭐다? 전체적인 밝기와 어둠을 조절을 한다.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은 뭐다? 네, 아주 밝은 곳과 아주 어두운 곳을 조절할 수 있다. 자, 한번 하이라이트를 제가 움직여 볼게요. 하면은, 네, 지금 보면은 저 하얀 부분 전반적으로 이런 쪽들, 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쪽이 이렇게 되면은 하이라이트가 보존이 되고요. 반대로 올르면은 하이라이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더 밝게, 밝은 부분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더 어둡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을 하면서 되게 멍한 사진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진을 잘 찍었는데 멍해.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었는데 원하는 만큼 안 나와. 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굉장히 개조라든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게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하얀색이 하얗게 날아가고요. 검은색은 아주 검해지면은 사진이 생각보다 보기가 많이 흉해집니다. 그래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섀도우를 한번 만져볼게요. 섀도우를 이제 밝게 하고 어둡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통째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블랙만 만지면은 블랙은 아주 어두운 부분, 아주 밝은 부분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블랙을 만졌을 때의 상태이고요. 그리고 섀도우를 만졌을 때의 상태는 더 넓은 부분이 한 번에 동시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풍경 사진에서 많이 쓸 거예요. 저희가 예시가 있는 걸 보면서 한번 여기 풍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벨과 커브입니다. 앞에까지는 사실 쉬운데 레벨과 커브가 오면은 조금 머리가 아파요. 네, 이게 둘이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네, 뭔가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놨고요. 하나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늘려놨잖아요.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은 사실 둘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 두 툴은 특히 또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색까지도 또 만질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툴을 안 만지고 오직 이 툴 하나만으로도 승부를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레벨은 전반적인 명부와 안부의 통값들을 중심으로 조절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에 비해서 커브는 특정 포인트를 만져서 작동하는 그러한 툴입니다. 근데 실제 만져보면은 비스무리합니다. 자, 레벨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이렇게 생겼어요. 출력값, 입력값, 안부, 대비, 명부. 으아, 어렵습니다. 네. 입력값, 출력값도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안부, 대비, 명부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쉽게 한번 가보죠. 네, 자, 위에 있는 이 두 개를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화면이 뿌얘집니다. 왼쪽은 안부고요, 오른쪽은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명부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헤이즈가 생깁니다. 화면이 뿌얘지고 소프트해집니다. 여러분이 되게 약간 나는 필름 느낌의 조금 오래된 느낌의 그런 사진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둘을 살짝 만져주시면은 그런 느낌이 갑작스레 튀어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아래는 어떻게 되냐? 아래는 역으로 선명해집니다. 네, 이게 뭐 따지면 숫자적으로 막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둘은 만지면은 사진이 어떻게 된다? 선명해진다. 헤이즈가 없어지고 선명해진다. 풍경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뿌옇다. 이 둘 양쪽으로 움직이면은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명부와 안부의 밸런스를 조절하는데 안 쓰셔도 뭐 무방합니다.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고.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까지 얘기하면 어려워지니 RGB 값만 해가지고서 레벨 한번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값들이 보이죠? 제가 한번 아까 전에 이걸 다시 원상 복귀 시켜 놓을게요. 자,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인데 여기서 요 두 개를 만지면은 얘는 이렇게 가면 어두운 곳이 뿌얘진다 그랬고요. 이쪽은 하이라이트가 뿌얘진다 그랬죠. 네, 한번 실제 만져보겠습니다. 자, 안부가 뿌얘졌고요. 하이라이트도 뿌얘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탁해지죠. 자, 반대로 움직여 볼게요. 여기에 가면 이제 선명해진다 그랬죠. 이 아래쪽은. 네, 아래쪽도 샥 움직이니까 전체적으로 산뜻한 느낌으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툴이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더 나가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 커브로 가보겠습니다. 커브는 사실 더 어려워요. 얘도 따지고 보면 비슷합니다. 왼쪽이 출력이고요, 오른쪽이 입력값입니다. 이거는 어려우니까 잊도록 하죠. 대신에 이거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에 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있죠. 이제 커브 곡선이죠. 네, 요거를 어떻게 컨트롤 하는가, 이제 그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이 양쪽의 거를 그 앵커 값을 양쪽 위 아래로 움직이면요, 헤이즈가 생깁니다. 명부 안부에 뿌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옮기면은 선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작동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안 써요. 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커브 값을 틀어 가지고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네, 이쪽에 커브가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RGB, 여기는 이제 밝기, 뭐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뭐 이까지는 안 나갈 거예요. 이 안에서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5포인트 올 채널스라고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싹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5개가 찍힙니다. 네, 여기가 이제 중간 톤이고요. 여기가 이제 안부에 가까운 톤이겠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가 이제 밝은 데죠. 밝은 데는 더 밝게, 어두운 데는 더 어둡게, S자 커브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좀 쨍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여러분 색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은 여기 화이트 가니까 여기 지금 요 바가 화이트로 가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블랙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이 지금 네,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장소 지점이 바로 커브의 지점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커브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 사실 1시간을 넘게 해야 되니까 커브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진행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출은 저희가 다 얘기를 했어요. 노출은 앞에서 크게 밝기를 잡고 하이라이트,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가지고도 살짝 만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살짝만 조금 움직여주면 된다. 이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작하시는 분은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컬러로 가겠습니다. 컬러는 굉장히 하이라이트죠. 네. 이 캡처는 상당히 다양한 컬러 툴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컬러 툴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됩니다. 뭐 실제로는 컬러 밸런스 하나가 있고요. 컬러 에디터에 툴이 3개가 딸려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밸런스, 이게 처음 옛날에는 말 그대로 컬러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혹시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영상 편집하면 뭐 다빈치 리졸브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 툴이 똑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툴은 그런 거 바탕으로 해갖고서 만들어진 툴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보통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컬러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캡처원의 강점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채도, 색상, 명도. 아까 전에 HSL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HSL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HSL이 이런 동그라미 형태, 그리고 양 옆으로 움직이는 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섀도우와 미드톤,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안부, 중간톤, 명부를 각각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라이트룸에도 가시면은 섀도우와 하이라이트, 그리고 그 중간에 밸런스를 조절하는 툴로 해서 거의 비슷한 형태의 툴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이 좀 더 생긴 게 멋있어요. 네.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포인트가 어디로 갈까에 따라서 이제 컬러들이 좀 바뀌고 오른쪽에 명도 값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툴입니다. 제가 되게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 전체의 색깔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섀도우, 미드, 하이라이트를 한 화면에 보여준 거고 각각은 별도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마스터 툴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화면을 제가 좀 초록색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 툴을 초록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초록색, 빨간색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 바를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채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손으로 움직이셔도 돼요. 네. 자, 한번 실제로 어떻게 볼게요. 자, 화면이 전체적으로 초록색 톤이 됐죠? 자, 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이거는 노란색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빨간색 쪽, 여기는 이제 보라색 쪽, 이제 파란색, 뭐 이제 청록색, 다시 이제 초록색. 네. 자,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은 전체적인 화면의 분위기를 얘가 결정을 시켜줍니다. 네. 이게 되게 재밌죠? 네. 이거 뭐 큰 고민 없이 내가 약간 오늘 사진을 파란색 그런 느낌으로 분위기를 주고 싶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커브 꺾어갖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커브 안 꺾고 그냥 컬러 밸런스 툴 가지고서 파란색으로 그냥 집어넣으면은 화면의 분위기가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따뜻한 온색 톤을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원이 그쪽 색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거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간다. 그리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게 말로만 해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캡처를 열어보신 다음에 이걸 뱅글뱅글 돌려보시면은 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냥 색깔을 딴 데로 보낸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요거가 약간 어렵습니다. 네,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자, 제가 왜 이런 걸 준비해 놨을까요? 이런 걸 준비한 이유는 이거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섀도우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미드톤 있죠.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섀도우. 제가 섀도우를 만질 거예요. 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만 따로 들어가도록 하죠. 섀도우를 제가 만질 거예요. 아까 전에
이게 뭐라 그랬죠? 네, 채도 값이라 그랬죠. 이 동그란 원이 색상 값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밝기 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섀도우가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섀도우는 이쪽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은 섀도우 값을 제가 초록색으로 좀 눌러 볼게요. 자, 섀도우 값을 지금 만지니까 어두운 이 섀도우 부분에 색깔이 초록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쪽은 파란색이 됐죠, 지금. 그리고 이쪽은 분홍색이 된 거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섀도우 값의 화면을 좀 어둡게 하고 싶어요. 자, 이러면은 지금 섀도우 부분만 화면이 어두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밝게 하니까 밝게 한 거가 지금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섀도우가 작동이 됐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미드톤을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사실 그렇게 칼 갈라지듯이 딱딱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색깔들이 광도가 어느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미드톤을 가보겠습니다. 미드톤을 하면은 화면 전체가 거의 다 움직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색깔 보이나요? 여기 회색이었죠, 아까 전에. 여기 지금 노란색 됐다가 빨간색 됐다가 보라색 됐다가 아까 전에 섀도우 움직였을 때는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드톤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 미드톤 이 부분들이 색깔이 막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니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음은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톤 아까 전에 안 움직였죠? 섀도우랑 네, 미드톤이었을 때는. 자, 짜잔. 자,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도 한번 어둡게 만들어 보거나 밝게 만들어 보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 번에 조정하려면은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서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컬러 밸런스는 명부 그리고 중간 톤, 안부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서 네,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적용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깔을 3개 가지고서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툴이니까요.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시면서 그 느낌을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컬러 밸런스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쓰기 쉬운 톤, 쓰기 쉬운 툴은 컬러 에디터 툴입니다. 네, 기본이라고 써있죠. 네, 요거 정말 쉬워요. 요번에 원래 이게 라이트룸이랑 포토샵에 있었던 형태인데 요번에 약간 쉽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기본인데 이것만 가지고 해도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네. 그리고 쓰기도 정말 편해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톤 위에는 아예 대놓고 컬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빨주노 좀 파란보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전체 색깔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콕 눌러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툴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범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따 예시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 아래는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네, HSL, 색상, 채도, 밝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 툴들이 달라 보이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HSL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대한 그런 그 결과론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이렉트 컬러 에디터 호출하는 게 있어요. 요거 누르면 이제 피커가 나오고 내가 그 특정한 컬러에 가서 눌렀다. 그 컬러의 색상, 채도,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뭔가 좀 조절하는 게 있죠. 이게 마우스 조절 방법 변경 가능이라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마우스를 가지고서 이 다이렉트 컬러 에디터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저희 시연을 해 보도록 하죠. 컬러 에디터 툴 확대를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 고급, 피부톤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네, 제가 빨간색을 골라보겠습니다. 빨간색 콩 눌러볼게요. 이 빨간색이 어디가 선택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화면상에서 무슨 빨간색이 선택됐는지 화면에 지금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한 빨간색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의 범위는 사실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선택을 좀 다르게 하겠다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빨간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만큼 빨간색이 잘 선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고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요 정도까지만 선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빨간색을 지금 골랐죠?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에
색상을 핑크색으로 가냐 주황색으로 가냐라고 돼 있죠. 빨간색의 색상을 주황색으로 가냐 그 옆에 있는 핑크색으로 가냐 색상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밝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의 색을 자, 핑크색으로 갔죠, 여러분? 네, 빨간색이었는데 이런 빨간색이었는데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황색이 됐죠. 네. 아주 쉽게 빨간색이 됐다가 주황색이 됐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채도를 만져보겠습니다. 빨간색의 채도를 없애보겠습니다. 회색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은 아주 진한 빨간색이 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밝기를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참 쉽죠? 네. 그냥 이 색깔에 대해서 주황색을 어떻게 할지, 노란색을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사진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컬러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사진 내에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불 내가 하나씩 이렇게 옆에 걸 눌러가지고 해주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픽업이 있습니다. 네. 이쪽 보면은 네. 이렇게 다이렉트 컬러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빨간색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노란색이 여기 그대로 노란색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도 클릭해 볼게요. 그럼 파란색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클릭하고 여기로까지 가려면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다이렉트 컬러 에디터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특정 색깔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그대로 한 상태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네.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올리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도는 Alt를 누르고 위아래, 밝기는 컨트롤을 누르고 위아래로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뭐 가로로 할지 아니면은 뭐 Alt를 누르고 세로로 할지 가로로 할지 이런 거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아예 없음으로도 세팅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보라색을 한번 클릭할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색상이 바뀝니다.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역시 파란색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Alt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채도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밝기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파란 하늘을 내가 조절하고 싶어, 화면상에서. 그러면은 그냥 D키를 눌러요. 네. 단축키가 D입니다. D. 다이렉트 D. D를 누르고 하늘을 가서 하늘을 클릭한 상태에서 좌클릭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원하는 색깔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lt를 누르고서 위아래로 하면 채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컨트롤 하면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은 색깔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합니다. 뭐 좌우로 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컬러 에디터의 기본입니다. 고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컬러 에디터의 기본을 좀 더 어렵게 만든 버전, 아니면은 아주 특정 부분을 핀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것도 바로 실습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급이 있어요. 이게 고급이라서 그런지 뭐 경계 조절, 색상, 채도, 명도, 그리고 선택한 값 보기 보기, 선택한 값 위에 다른 값 선택하기 등등 여러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찍어 볼게요. 자, 찍어봤어요. 제가 빨간색을 찍어봤어요. 빨간색을 찍어보니까 지금 빨간색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에 한번 선택한 범위를 한번 볼까요? 선택했더니만 저는 사실 빨간색만 만지고 싶은데 보니까 빨간색만 잡힌 게 아니라 옆에 다른 것들도 지금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지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색만 잡힐 수 있게. 네. 그래서 이런 색으로 해서 줄이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빨간색 쪽으로 훨씬 더 다가갈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뭐 경계 범위를 쫙 줄여버리면은 자, 빨간색만 잡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기본 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움직여도 범위에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훨씬 더 내가 원하는 핀포인트만 잡아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보니까 내가 잡아낸 거에서 반대로 반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짜잔! 그러면은
빨간색에서 내가 원한 그거에 반대로 잡아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과 원하는 색의 반대를 잡아낼 수 있다. 자, 원하는 색에 우리가 한번 색상을 조절해 보죠. 색을 저는 빨간색으로 뭐 오렌지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채도를 좀 이제 뻘그적적하게 만들고 밝기를 약간 어둡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주 진한 레드 컬러가 네, 나오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요 색만 잡은 게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절됐는가? 이 조절된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색인데 요 색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네가 원래 선택한 값은 요런 값이었는데 이 값이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이렇게 변했다. 이런 값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가 다 리포트를 해줘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그냥 하나 잡고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픽업해 볼게요. 픽업해 보면은 뭐 해서 뭐 채도를 제가 바꾸고 이거를 또 색상을 또 바꾸고 초록색에 뭐 채도를 바꾸고 뭐 이렇게 막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네. 여기에 그 모든 기록 값들이 다 세세하게 써 있습니다. 네. 아주 세세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위에 제가 컬러 밸런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컬러 밸런스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좌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움직였는가, 얼마나 이걸 위아래로 갔는가가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컬러 에디터는 좌표가 꽤 디테일하게 나오고 비포 애프터도 싹 다 나오죠. 그래서 컬러 에디터가 상당히 고급적인 기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부톤으로 갈게요. 자, 피부톤은 아까 전에 컬러 에디터가 기본이 있고 고급이 있잖아요. 피부톤은 고급의 고급입니다. 네, 고급의 고급. 고급은 기본을 세세하게 잡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피부톤은 더 세세하게 잡은 다음에 더 세세하고 미묘하게 색을 바꿀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슬라이드를 막 옆으로 파라미터를 막 움직여요. 움직여도 색깔이 정말 조금만 바뀝니다. 그래서 피부톤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피부 말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아무 톤이나 잡고 아무 색깔이나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뭐 저희는 하는 김에 피부톤으로 한번 직접 가보죠. 자, 이제 피부톤이라면 요거에 가깝겠죠? 네,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해 보고 자, 화면 볼게요. 자, 피부톤들 색상, 채도, 밝기, 뭐 균일성, 뭐 채도 이렇게 쭉 나오죠. 잡은 김에 저희가 지금 뭐 잡고 있나 봅시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선택한 컬러 범위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는데 저희는 잡색은 잡고 싶지 않으니까 네, 줄여볼게요. 자, 피부톤만 지금 잡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색상을 조절해 볼게요. 색상을 내려봤습니다. 색상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잘? 네. 제가 채도를 좀 내리고 색상을 내리고 채도를 좀 움직여 볼게요. 이건 채도는 좀 느낌이 나죠? 약간 진해진 것 같고 약간 연해진 것 같아요. 네. 밝기 한번 움직여 볼까요? 밝기 조금 밝아지고 조금 어두워지고 네, 이러죠. 자, 변경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크게 보십시오. 제가 위에 걸 만졌잖아요. 요 색깔이 요렇게 바뀌었대요. 요 색깔이 지금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파라미터를 그냥 있는 대로 다 썼는데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톤을 바꾸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는 그러한 툴입니다. 그리고 위에 잘 못 느끼는 건 정상입니다. 참고로 원래 잘 못 느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미묘하게 바꾸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균일성을 가지고서 만지게 되면은 옆에 이제 비슷한 톤의 컬러들도 이거와 조정한 값들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것도 잘 티가 안 나요. 네, 만져도. 네. 그래서 요거는 고급의 고급이다. 네. 요거 어떻게 쓰는지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컬러는 넘어갔고 이제 디테일로 가겠습니다. 노출이랑 그 컬러까지가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디테일은 완성 단계. 네. 나중에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음식에다가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소스를 넣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개 한번 뽑았어요. 네, 비네팅, 필름 입자, 샤프닝, 선명도, 뭐 노이즈 제거,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자, 비네팅부터 가보도록 하죠. 비네팅 여러분 사진 찍으면은 최대 개방이 이제 좀 f 뭐 1.4 이런 렌즈 찍으면 화면 주변이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비네팅이죠. 네, 원래 이 툴의 목적은 비네팅을 없애는 게 목적이겠지만은 실제로 사용할 때는 비네팅을 넣거나 아니면 비네팅을 줄이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도 화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툴입니다. 자, 이것도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필름 입자는 필름 사진을 찍었을 때 나오는 그런 그레인 같은 거를 재현해 주는 거고요. 이거를 잘 쓰고 무슨 카메라로 찍었는지 쓰지 않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사람들이 다 필름으로 찍은 줄 알아요. 네. 자, 그리고 필름 입자는 미리 몇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입자, 풍부한 실버, 뭐 소프트한 입자. 그래서 그레인의 형태, 크기 등을 이런 걸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샤프닝은 테두리의 경계면을 뚜렷하게 해서 선명한 효과를 내는 그런 효과고요. 요거 이 선명도는 지금 글씨가 좀 잘못 들어갔는데 선명도는 대비를 뚜렷하게 해서 하는 효과입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이즈 제거는 쉽죠? 말 그대로 노이즈 제거하는 거니까 한번 이제 실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비네팅부터 갈게요. 네. 자, 비네팅 여기 있죠? 네. 크롭된 이미지 주변에 타원형으로 넣을 건가, 원형으로 넣을 건가, 뭐 원형 쉐이드로 넣을 건가, 뭐 다 무시하고 첫 번째 거면 지금 쓰는 걸로 얘기를 하죠. 크롭한 이미지 주변에 타원형으로 시커멓게 그림자를 넣는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시커멓게 나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환하게 나옵니다. 왼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자, 왼쪽으로 움직여 봤습니다. 뭐 옛날 윈도우 로고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확 살았어요. 네. 뭔가 있어 보이는 사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비네팅을 넣어보십시오. 그럼 뭔가 있어 보여요. 자, 반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변부가 허옇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굉장히 하얀색으로 떠가지고서, 느낌으로 따지면 마치 반지의장에서, 프로도가, 뭐 독칼 같은 거 맞고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막 천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실제 사진에 있어서도 이거를 좀 하이키 사진에서 많이 사용하면은 느낌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필름 입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필름 입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양 입상도 있고 뭐 미세 입자 누르면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저는 이제 풍부한 실버를 좀 좋아해요. 풍부한 실버를 하고 싹 올려볼게요. 그랬더니만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뭔가 이 얼룩덜룩한 그런 느낌들이 생기죠. 노이즈긴 노이즈인데 이게 그냥 노이즈가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없는 노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 올려볼게요. 그러면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걸 사진에서 잘만 예쁘게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온다. 요거는 이제 뒤에 한번 내용을 놔볼게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샤프닝과 선명도입니다. 네. 예쁜 자글자글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이게 카메라는 과학인데 이 실제 사진은 사람이 감성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적으로 나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샤프닝을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치, 반경, 임계점, 후광, 억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수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치를 쫙 넣으면은 화면이 쨍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빼볼까요? 네. 화면이 쫙 넣으면은 쨍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하면은 주변에 이런 위색 같은 게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집어넣으면은 사진이 되게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선명도를 넣어보겠습니다. 선명도는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 전체가 바하면서 콘트라스트가 생겨요. 내려가면 흐릿흐릿해지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쨍해지는 방식. 둘이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중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사진을 보시고 나서 선택을 해줘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 툴 전체에 대해서 뭐 노이즈 제거는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네, 노이즈가 있으면 사용하면 되는 툴이니까 노이즈 제거는 제가 빼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은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레이어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운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쉽게 기초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어 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이어 툴은 불투명, 루마 범위, 배경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어란 무엇이냐? 뭐 하면은 셀로판지라고 보시면 돼요. 셀로판지가 막 빨간색 셀로판지, 파란색 셀로판지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위에다가 셀로판지들을 놔가지고서 하는데 이게 다른 점이라면은 셀로판지에다가
색도 칠할 수 있고요. 그림도 칠할 수 있고, 셀로판지의 그 투명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캡처원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사실 오늘 강의에서는 요 레이어의 비중이 지금 낮습니다. 얘기를 드리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그래서 레이어는 최대 16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레이어들은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레이어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레이어 그릴 때 어떻게 브러쉬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레이어의 이제 형태, 직선형이냐, 원형이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요번에 이제, 힐링과 클론이 이제 조금 업데이트 되면서 더 자세히 들어갔고, 이게 마지막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한번, 그리고 루마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볍게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레이어는 제가 맨 위에다가 놔놨어요. 네. 여기 이제 레이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이어를 플러스 하는 거죠. 네. 누르면 이제 레이어가 나오고, 마이너스 누르면 당연히 레이어가 지워지겠죠. 네. 레이어를 한번 제가 플러스를 누르고, 네. 그런 다음에 한번 레이어를 칠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마스크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하면은 이 마스크의 색깔 같은 거를 칠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으로 칠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부분만 화면의 밝기를 높여 보겠습니다. 자, 다른 데는 안 움직이고, 제가 방금 전에 칠했던 부분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특정 범위만 잡아가지고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그리고 또 풍경 찍는 분한테는 아마 요거를 많이 쓰실 겁니다. 네, 이 그라디엔트. 자, 요걸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아래는 진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연하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채도값을 밝기값을 올려볼게요. 밝기를 올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네, 브러쉬 툴이랑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브러쉬 툴은 브러쉬가 어디 있는지만 그냥 점만 찍혀 있잖아요. 근데 레이어는 얘가 어떤 위치에 어떤 위아래로 하는 것까지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레이어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룸의 브러쉬 툴은 레이어 같은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풍경을 찍었어요. 산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늘이 나오고 아래 산이 많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그라데이션 툴로 해가지고서 쫙 잡고 이 아래쪽만 밝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를 툴 하나 다른 거를 이제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툴 중에서 제가 여기서 요것만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했어요. 칠했는데 제가 여기서 잡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다가 아니라 저는 요 회색 정도? 요것만 잡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기 보면 위에 루마 범위라고 있습니다. 루마 범위. 말이 되게 어려워요. 루마 범위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툴이 뜹니다. 이런 툴이 떠서 안부와 명부의 범위를 따라 조절을 해줄 수 있다. 네, 이게 여러분 말로 할 땐 굉장히 좀 어려워요. 실제로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가 안부죠. 검은색 부분이 레이어에서 제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없애볼게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밝기 이 두 군데도 나는 칠하고 싶지 않아. 네, 제가 뺐습니다. 그랬더니 자, 레이어가 지금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고, 여기도 범위 반전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범위 반전이라고 있죠. 네, 범위 반전 이렇게 뿅 누르면은 다른 범위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좋으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늘이 이렇게 있어요. 하늘이 있는데 나는 하늘만 짓고 싶은데 거기 보면 나무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칠한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하늘에 그런 명부만 잡아가지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마 범위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시에는 이걸 거의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레이어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내가 칠한 부분만의 색깔을 조절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 캡처하는 레이어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캡처는 레이어마다 스타일이라고 컬러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투명도를 만들어서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색을 만들면은 내가 몰랐던 색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이따가 한번 해보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스타일과 프리셋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쁘게 보정을 했어요. 네, 현상을 했는데 이거를 다음에도 쓰고 싶어.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한 값을 남한테 전달해주고 싶어.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라이트룸의 프리셋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나누냐? 각 툴마다의 그 설정값 조정을 프리셋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한데 묶어서 한 거를 스타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룸의 프리셋이 그 캡처원의 스타일과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사용자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기본 스타일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용자 스타일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돈 주고 사는 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다운받았거나 내가 세팅한 그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내가 저장을 하거나 가져오기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원하시면 캡처는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막 한 10가지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필름이랑 시네마 정도만 사셔도 뭐 대부분 사진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수준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제가 15개의 프리셋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가서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번 예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기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위쪽에 가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눌러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기본 스타일이라고 공짜로 들어가 있는 기본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IQ 스타일, 레가시, 스프링, 뭐 이런 뭐 SPR 01, 02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기본에 프리셋이라고 있죠. 뭐 노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한번 볼까요? 네, 노출을 익스포저를 1스탑 해라, 뭐 마이너스 1스탑 해라, 뭐 BW로 만들어라, 뭐 그리고 비비드한 톤으로 해라. 이런 값들이 다 저장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샤프닝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라. 뭐 이런 값들도 많이 쓰는 거를 미리 이제 캡처원 쪽에서 설정한 그런 값들이죠. 네, 그래서 뭐 쿨하게 보이게 하라, 뭐 이런 컬러 밸런스 같은 것들도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 값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스타일 값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은 색깔이 쪽쪽쪽쪽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눌러보죠. 요거 값을 한번 눌러보고 이게 어떤 걸 썼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얘는 뭐를 만져가지고서 이런 색들이 나왔는지 보니까 이 값은 이렇게 조정한 값이었습니다. 네, 캡처원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값들은 이렇게 올리브 색깔을 뭐 9.5, 색을 좀 변경시키고 세츄레이션을 마이너스 20으로 놓고 밝기를 플러스 15로 놓고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서 하니까 이런 느낌의 색이 나오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스타일을 써보시면은 되게 멋있는데 내가 내 사진에다 쓰면은 영 아닐 때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사실은 각 분위기마다 맞는 스타일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남이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사람이 그때 촬영했을 때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지고대로 쓴다 그래갖고 완벽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서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방향성을 세팅해 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풍경. 네, 풍경 끄고 하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보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새벽에 가서 촬영한 거라 가지고서 약간 새벽의 느낌을 나면서도 좀 HDR 느낌을 강렬하게 좀 풍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봤을 때가 5시간짜리, 10시간짜리 강의를 한두 시간 만에 축소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제가 찍고 나서 보니까 느낀 건데 저는 찍을 때 수평을 진짜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맞추면 된다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대충 맞추는 것 같은데 자, 위쪽으로 보겠습니다. 위쪽 보면은 여러 가지 툴들이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수직 수평, 자유회전,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이 있는데 뭐 자유회전으로 해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간 틀어서 수직 수평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살짝 자르니까 뭐 조금 더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가장 뭐를 먼저 한다 그랬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 그랬죠. 근데 뭐 이 화이트 밸런스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출을 맞추고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로 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에 이게 너무 시커매요. 시커하고 여긴 좀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섀도우 값을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섀도우 값 기억하시죠? 오늘 색조도 살짝씩 만집니다. 다. 자,
어두운 부분을 한번 밝게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하고 밝은 데는 살짝 낮춰 보겠습니다. 네, 낮춰 보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 났어요. 네, 좀 더 밝아졌죠. 네, 해보니까 이 느낌에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사진이 좀 뜨죠? 네, 다이나믹 레인지를 어두운 데는 밝게 하고 밝은 데는 이거 다시 또 어둡게 만들어서 보정을 하면은 채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채도랑 밝기를 살짝 만져보겠습니다. 뭐 많이도 안 만져요. 네, 살짝만 만져봤습니다. 만져보니까 아까 전에 좀 맹맹한 느낌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많이 쓰는 게 뭐 많이 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제일 편한 게 있습니다. 컬러 에디터 기본, 네, 컬러 에디터 기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에디터의 기본의 다이렉트 컬러 에디터의 단축키는 뭐다? D다, D. 네, D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새벽에 찍은 거라 가지고서 약간 그 새벽에 있잖아요. 그 핑크색과 그 보라색이 미묘하게 올라오는 그러한 색조들 한번 그 톤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하늘을 클릭하고 이렇게 가니까 아래로 내리니까 하늘이 파래졌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색은 이런 색이 아니에요. 자, 반대로 보라색으로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네, 보라색으로 올리고 Alt를 눌러서 채도를 약간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약간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밤의 느낌이 나게.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게 네, 보정을 해봤습니다. 해서 한번 비포 애프터로 볼까요? 네, 이런 상태인데 좀 더 새벽 느낌이 나면서도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오죠. 약간 좀 맹한 느낌이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들어요. 그때는 뭐를 쓰면 된다? 레벨 값이 있다. 네, 레벨 값을 가지고 얘랑 여기를 만져주면은 사진이 어떻게 되냐? 선명하게 된다. 만져보겠습니다. 살짝만 밀어보겠습니다. 양쪽으로. 딱 밀어보니까 맹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 느낌의 사진이 이렇게 좀 화사한 새벽녘의 야경 사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역강 풍경을 좀 선명하고 쨍한 느낌으로 좀 만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요번에 1224 GM의 역강 플레어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네. 자, 저번에 이제 샘플 사진인데 요게 사실은 망하려고 작정한 사진이기 때문에 아주 샘플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보면 수평을 지금 네, 대충 맞췄어요. 네. 그래서 수평을 좀 정확하게 맞춰야겠죠? 네. 인왕산이 잘 보이게 네, 수평을 해서 한번 살짝 맞춰봤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 네. 자, 이 정도로 해갖고 맞췄어요. 맞췄는데 보고 나니까 역시 하늘이 좀 많이 떴잖아요. 그죠? 하늘이 많이 떴고 여긴 또 어두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네, 하이 다이나믹 렌즈 간다. 네. 아주 망하려고 만든 사진을 살리려고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하이라이트를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을 화이트랑 했더니만 하늘이 좀 네, 아까 전에 확 떴었는데 괜찮아졌어요. 섀도우도 한번 만져볼게요. 섀도우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딱 했어요. 했더니 네, 이렇게 망한 똥 사진이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게 됐어요. 하늘은 이 태양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걸 하려면은 진짜 사진 3-4장씩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못 살리는데 뭐 여기까지만이라도 뭐 가보죠. 네. 자, 참고로 JPG 쓰시면은 이거 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는 가능한 α7R4, 뭐 α7R3 같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카메라를 가지고 ISO를 100으로 찍으셔야지 됩니다. 한 400까지도 괜찮고 너무 감도가 올라가면은 안 살아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서. 자, 어느 정도 살렸는데 이게 또 이렇게 살려놓고 보니까 되게 밋밋하죠. 네. 밋밋하니까 우리 채도를 살짝 넣어줍시다. 그리고 대비값도 살짝 넣어줍시다. 네. 그랬더니 벌써 사진이 뭔가 그럴싸해요. 네. 이 조금 다르죠. 이 두 개 값을 보니까 좋습니다. 자, 더 만지러 가죠. 자, 뭐 사실 이런 거 컬러 밸런스 다 만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까지 안 갈 거예요. 자, 수직 수평 맞출 때 사실은 수직 수평 맞출 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갖고 맞추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수직 수평의 장소를 해가지고서 맞추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안 맞추고요. 그냥 자유회전으로 갖고 제가 눈으로 대충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D키를 눌러요. 눌렀습니다. D키 눌렀고 하늘을 좀 색깔을 보정을 할 거예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요즘은 아니죠. 네. 약간 처진하긴 했는데 유행하는 컬러 중에서 티렌 오렌지라고 있습니다. 티렌 오렌지. 하늘은 청록색으로. 그리고 뭐 나머지 느낌들은 약간 오렌지 쪽 느낌이 강하게. 자, D키를 누르고 제가 하늘을 클릭할게요.
딱 누른 상태에서 색깔을 아래로 샥 내려보겠습니다. 네, 색상을 제가 아래로 내렸죠. 네, 내렸습니다. 좋아요. 색깔이 이제 조금 더 청록색이 됐어요. 근데 약간 좀 뜬감이 있죠. 밝기를 샥 내려보겠습니다. 약간 좀 입체적인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합니다. 채도가 좋아. 채도를 아주 세게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랬더니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의 사진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건물의 벽돌들을 좀 진하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벽돌을 한번 색상을 약간 붉은색 톤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채도, 네, 이게 말트가 안 눌리냐. 네. 그리고 채도를 살짝 강하게 가요. 그리고 밝기를 약간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벽돌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뭔가 맹한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맹한감이 있으면은 뭐를 하면 좋다? 레벨을 만지면은 만사가 더 편해진다. 네. 제가 사실은 만질 수 있는 툴들은 많아요. 뭐 이거 다 만지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가기 쉽게 단시간에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고 요거도 이렇게 한번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은 방금 전에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사진이었는데 네, 레벨 값을 만지니까 엄청 쨍해졌죠. 그래서 망한 똥 사진이 네,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쨍한 걸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오버해서 보여주는 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오버 안 하면은 이게 느낌이 잘 안 나.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엄청 다르죠, 느낌이.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되게 뭐 많이 안 했어요. 뭐 무슨 뭐 레이어를 써가지고서 무슨 뭐 루마를 잡고서 뭐 하고 막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그런 것까지 하면은 더 좋죠. 그리고 뭐 특정 부분별로 잡으면 더 좋아요. 그건 사실인데 저희가 뭐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사기. 네. 다음 사기는 여름을 가을로.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름을 가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부연 폭포입니다. 철원 가서 찍은 폭포인데 이게 사실 태양이 한 여기 정도쯤? 여기 정도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가 어둡죠. 네. 그리고 약간 좀 구름도 좀 껴있고 그냥 그래요. 네. 근데 얘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뭐 해야 된다? 네. 다이나믹 레인지 갑니다. 네. 다이나믹 레인지. 자, 하이라이트 여기. 네. 여기 살려보겠습니다. 싹 눌러봐요. 올려봐요. 그랬더니 구름이 살아났어요. 구름이 살아났어. 기분이 좋아요. 자, 섀도우를 해보겠습니다. 블랙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좋아요. 전반적으로 방금 전보다는 이런 제가 맹맹한 사진 있다 그러죠. 맹맹한 사진이 하얀 데는 하얗게 날아가고 어두운 데는 어두운 데는 시커매지는 게 맹맹하다 그랬죠. 덜 맹맹해졌죠. 네, 뭔가 여기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조금 맹맹하니까 채도 살짝 집어넣고 네, 대비 살짝 넣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더 안 만져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하지만은 저희 또 D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컬러 에디터 D키를 눌러서 하늘을 콕 찍어서 네, 약간 청록색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채도를 살짝 올리고 그리고 밝기를 약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좀 잘 살아났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늘까지 잘 살아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좀 쨍한 느낌을 더 주고 싶잖아요. 네, 요거 쨍한 느낌 레벨값 네, 또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반복 패턴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네, 그래서 레벨값을 위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벌써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네, 요거 사진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되게 좋아요. 네, 아주 괜찮습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이제 뭐를 할 거냐? 저희가 이 값을 좀 조절해 줄 거예요. 이 푸릇푸릇한 이거를 D키를 눌러서 초록색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네, 초록색 값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초록색 값을 약간 누리끼리하게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채도를 샥 높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밝기 값을 약간 조절을 해요. 네, 그래서 만져주니까 전반적으로 네, 약간 가을 느낌이 들죠. 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요거 한번 가볼게요. 컬러 밸런스 안 쓰면 좀 심심하니까. 알파 9 마크 2도 네, 좋습니다. 소니 카메라들은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이게 빨간색으로 살짝 톤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움직여 봤고요. 그리고 저희 뭐 쓰는 김에 요 커브톤 한번 요것도 네, 추가적으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에서 루마 쪽만 잡아가지고서 네, 약간 좀 더 쨍한 사진을 위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져봤습니다. 만져보니까 이건 좀 너무 느낌이 어둡네요. 네, 살짝 요거 더 올리시죠. 네, 해서 이렇게 해보니 느낌이 굉장히 가을 느낌이 나왔습니다. 자, 요 느낌이었는데 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더 만지면 지금 얘를 완전히 갈색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건 빼도록 하죠. 자, 쉽죠? 네,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은 이거 뭐 보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곰방곰방 합니다. 자, 인물 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벌써 이제 다크한 스멜이 가득한 그런 렌즈죠. 네. 자, 이거는 124 GM으로 제가 여의도에서 날씨가 좋아서 걸어가지고서 마포까지 그냥 슬슬 걸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네, 벌써 그 수평이 안 맞는 게 눈에 또 딱 띄어요. 네, 수평을 저희가 맞추죠. 자, 다음에 하나 더 하죠. 네,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요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마포대교에서 촬영한 사진. 네, 섀도우를 살려주고요. 네, 하이라이트를 화이트랑 해서 만져줍니다. 만져도 분위기가 네, 좋아요. 네, 잘 됐고 D키를 눌러가지고서 하늘을 좀 만져보겠습니다. D키, 다이렉트 키 해서 청록색으로 좀 됐죠. 이제 좀 짜잔, 자, 약간 무디한 느낌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네, 너무 파릇파릇하지 않고 한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해봤어요. 네, 그리고 좀 분위기가 떨어지니까 채도랑 대비를 살짝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레벨 값을 해서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밝기를 살짝 조정을 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만져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이런 분위기 있는 사진으로 됐습니다. 네. MSG를 넣기가 캡처원이 굉장히 쉬워요. 네. 요건데 이렇게 됐어요. 네.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들이 됐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네. 샤프닝을 살짝 더 집어넣으면 여러분 화면에서는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제 화면에서는 이게 잘 보이는데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샤프닝을 안 집어넣으면은 밋밋하고요. 집어넣으면은 사진이 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너무 집어넣으면 좀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MSG 하나 더 붙였다면은 비네팅을 살짝 넣어보십시오. 네, 비네팅을 살짝 넣어보니까 화면의 분위기가 이런 사진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괜찮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진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으면 나는 뭐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스타일을 저장을 해야죠. 자, 여기 보면은 사용자 스타일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스타일 저장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네가 무슨 스타일을 저장할래? 라고 리스트가 쫙 나와요. 이제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죠? 저장을 했고, 꼭 같은 옆에서 고개를 싹 돌려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네, 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럴싸하죠? 얘는 좀 이제 너무 좀 어두컴컴하니까 이거는 좀 이제 밝기를 좀 더 살리면은 약간 더 분위기가 괜찮아지겠죠? 채도 살짝 더 집어넣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전에 썼던 거를 다른 데에다가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풍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인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은 여러분 아주 미세한 차이가 디테일의 차이를 내오는 그런 예술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가죠. 네, 여러분 화면에 이게 색이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렵고 제가 살짝 바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컬러 에디터 피부톤. 네, 아까 전에 잘 안 보이는 피부톤이죠. 네, 피부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부톤이 뭘까요? 뭐 약간 핑크빛 나고 투명한 그런 느낌 좋아하시죠? 네, 저도 그런 느낌 좋아합니다. 네, 한데 이게 조금만 만지면은 핑크톤이 아니라 좀 이상해져요, 색깔이. 그리고 투명한 느낌 조금 더 잘 주려면 너무 막 환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아주 미묘한 차이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부톤에서 피부를 딱 클릭합니다.
어디가 봤나 볼까요? 네, 피부가 선택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서 제가 피부톤의 색상을 조절할 거예요. 색상은 어디로 가느냐?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채도는 어디로 갈 거냐? 채도도 살짝 왼쪽으로 갑니다. 밝기는 어디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당길 겁니다. 자, 색상을 오른쪽으로 한번 갈게요. 여러분, 약간 누리끼리해지는 게 보이나요? 왼쪽으로 갈게요. 좀 불그스름한 게 보이시나요? 채도를 이 불그스름한 상태에서 살짝 빼겠습니다. 네. 채도를 너무 빼면은 핏기가 없어져요. 채도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얼굴이 너무 불구죽죽해집니다. 별로죠? 채도를 살짝만 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밝기를 가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살짝 밝아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를 해서 하고 균일성을 하면 이제 주변의 색깔이 비스무리하게 맞춰지는데 살짝만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뭐 너무 미묘하게 바빠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비포 상태고요. 여기 애프터입니다.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느껴지시나요 혹시? 전체적으로 피부가 불그스름해지면서도 투명한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많이 만져갖고 오바스럽지 않죠? 네, 지금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걸 별로 몇 개 안 만졌어요. 예, 요거 가지고서 좀 만져 놓으면은 요런 톤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늘 안에서 찍은 거예요. 그늘 안에서 찍어가지고서 약간 초록색이 얼굴에 많이 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만져보겠습니다. 피부톤 또 잡아볼게요. 네. 피부톤 뭐 요만큼 잡힌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톤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색상을 왼쪽으로, 채도를 이쪽으로, 밝기를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자, 색상을 이쪽으로 가고 채도를 살짝 빼줘야죠. 채도가 너무 확 빠지면은 약간 네, 없어 보여요. 네, 하고 밝기를 쫙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균일성을 약간씩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네. 해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약간 지금 초록색기랑 노란색기가 많이 제공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약간 채도를 조금 더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네. 훨씬 더 아래에 있었던 초록색기랑 노란색기가 다 사라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한 톤의 피부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쉽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사진은 약간 이런 느낌의 올드한 느낌의 필름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진 딱 보니까 벌써 필이 왔어요. 네. 여기 좀 다 날라가 있죠? 네. 요거부터 일단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다 날라가 있으니 하이라이트를 발을 움직여 가지고서 하이라이트를 살려주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날아간 게, 네. 요렇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안부는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부를 살짝만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만져봤더니 전체적인 톤이, 무난해졌어요. 너무 많이 날아가지도 않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건들 건데요. 요번에는 컬러 밸런스를 살짝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제가 요번에는 약간 파란색 톤으로 한번 보정을 해볼까요? 네. 약간 파라딩딩, 초록딩딩, 네. 약간 청록색 계열로 해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청록색 쪽으로 지금 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고 여기서 비네팅을 약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약간 넣어봤죠. 그리고 약간 대비를 살짝 넣고요. 그리고 밝기도 살짝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여기 필름을 왕창 이번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풍부한 실버 해서 얘를 왕창 넣어 보겠습니다. 네, 해서 쫙 넣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 느낌의 사진인데 이 느낌으로 해서 컬러가 좀 바꿨죠. 좀 오바스럽게 하고 싶으시면은 사실 이 컬러 밸런스를 더 만지면 돼요. 이 3Way까지 가가지고서 여기까지도 한번 해보는 김에 만져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가 지금 안부톤이죠. 안부톤을 제가 색깔을 좀 더 초록색으로 가볼게요.
가보도록 하고, 안무톤은 약간 더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필름 할 때 막 엄청 위에 날아가고 엄청 아래 그 가라앉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고요. 그리고 미드톤도 한번 살짝, 네, 피부 있는 톤이죠. 이걸 살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도 약간만 이제 여기는 레드톤으로 살짝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전체적으로 컬러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자, 이제 디컬러 하나 눌러서 피부만 좀 밝게 만들게요. 피부가 좀 많이 어두우니까, 네, 피부 쪽만 이렇게 좀 살려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는 김에 저희 비네팅만 좀 더 넣어볼까요? 네, 비네팅 더 넣어보니까 사진이 이런 식으로 느낌이, 네,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조절하면 이제 막 커브도 만지고 뭐 이러면은 느낌이 더 좋아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 네. 그래서 처음 가는 사진이 많이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인스타 필터 먹인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거 저희 카메라 이름 안 써놓으면은, 네, 뭔가 이게 필름 사진 찍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네, 인스타 감성 2로 가겠습니다. 예, 벚꽃 필 때 찍은 건데, 이번엔 거는 그냥 하는 대로 무지막지하게 그냥, 네,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배경이 다 날아갔죠. 다이나믹 렌즈로 배경을 좀 살릴게요. 네. 살리고 여기는 좀 섀도우를 좀 올릴게요. 이번에는 좀 찍고 변경하고 싶은 게 약간 노스텔지어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요. 뿌연 느낌, 부드러운 느낌,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아까 전에 저희가 레벨을 계속해서 쨍한 느낌으로만 썼잖아요. 근데 레벨의 위아래를 움직이면은 부드러운 느낌이 됩니다. 자, 요거를 요런 식으로,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집어넣으니까 사진이 뿌옇게 변했어요. 네, 이런 쨍한 느낌이었는데 뭔가 뿌연 느낌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고 한번 전체 컬러도 굉장히 엄청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막 그 핑크 컬러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대놓고 그냥 핑크톤으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날아가 버리니까 벌써 사진이 무지막지하게 핑크한 그런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이런 섀도우 값도 한번 더 조절을 해볼게요. 섀도우로도 약간 더 날리고, 섀도우는 더 핑크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하이라이트 값들이 있죠. 하이라이트 값도, 네, 많이 핑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값도 살짝 올려버리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또 하는 게 이제 비네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넣고 풍부한 실버를 왕창 집어넣어 가지고서, 네, 짜잔, 인스타 감성의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네. 네, 이거 만지면은 막 만질 게 조금 이건 많아요. 네, 약간 사실 이거는 대놓고 제가 약간 일본틱한 사진 만들려고, 네, 조금 만져 놓은 거고요. 이게 제 거의 스타일이 아마 제가 원래 최초에 만들었던 건 요 색깔이에요. 네, 요건 이제 제가 커브까지 다 틀어놓은 거거든요. 막 화이트 다 날리고 막 얼굴 날리고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16번째인데 얘도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 쓰면 참고로 망합니다. 비슷한 데다만 써야 돼요. 네, 비슷하게 찍어놓은 게 여기는 지금 없네요. 네, 그냥 아무데나 쓰면은 사진이 이상하게 변해요. 이런 거, 네, 막 엄청 빨간죽죽하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인물은 그러면은, 네,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네, 다음은 꽃 사진. 네, 다음은 이제 배경을 검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뿅 눌러서 여기 좀 불필요한 것들이 여기 주변에 찍혔죠? 네, 이런 거는 크롭으로 다 없애버리자고요, 우리. 자, 짜잔, 없앴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배경이 더 시커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시커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레벨을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요 값에서 얘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 검은 데가 더 검해진다. 짜짜짜짜짜. 짠, 끝났습니다. 네, 배경이 시커멓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꽃이 하이라이트가 떴는데 하이라이트는 약간 요것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배경에 완전히 검은색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죠? 네, 이거 지금 뭐 레벨 값만 지금 왔다 갔다 움직여요. 이 사진이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열심히 찍어놨는데 망했어요. 이거 나중에 보니까 여기 파리가 앉아 있었더라고요. 네, 찍어놓을 때 모르니까.
이거는 다 뭐 플래시 없이 다 자연광에서만 찍습니다. 저는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파리가 있어서 망한 사진. 네. 이건 뭐 없애기도 힘들어요. 위치가 너무 절묘한 데 있어가지고서 꽃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다음 요 사진도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많이 안 만질게요. 제가 레벨 값만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벨을 굉장히 쓰는 걸 좋아해요. 네. 자, 요게 지금 보면은 요 뒤에 초록색을 좀 검게 만들고 싶어요. 초록색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위에 화면을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시나요? 주황색의 선이 막 나오죠. 네. 주황색 선이 막 나오는데 이 주황색 선까지 한번 위치를 해 보겠습니다. 짠 밀으면은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너무 좀 어둡죠? 얘 옆에 것도 살짝 올리겠습니다. 네. 살짝 올리니까 이런 느낌의 사진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약간 더 검은색을 더 집어넣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 사진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접사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35mm f1.8로 네, 사용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넣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취향대로 뭐 채도를 넣어도 되고요, 뭐 대비를 넣어도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만지면 되는데 레벨 깜만으로도 뒷 배경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좀 더 응용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꽤 마음에 드는데 수선화가 사실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노란색이 조금만 잘못 찍어도 채도가 넘쳐나가지고서 색깔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은 최대한 잘 살리고 배경의 초록색은 좀 이제 더욱더 초록색 느낌이 돼서 꽃을 좀 집중하는 그런 사진들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을 한번 일단 먼저 D키를 잡아서 만져볼게요. D키를 잡아갖고서 노란색을 찍으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노란색이 네 이렇게 초록색이 돼버립니다. 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너무 주황색이 돼요. 거기까지는 가기 싫어요. 요거보다는 살짝 요 정도만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채도도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밝기는 너무 밝아지면 안 되고 어두워지면은 밝아지면 완전히 다 날아가죠. 그래서 살짝만 아주 조금만 밝게 만들겠습니다. 자, 했더니 노란색이 요 느낌에서 초록색이 좀 낀 느낌에서 좀 더 네. 괜찮아졌죠. 네. 다 있고 이제 초록색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을 지금 더 저는 약간 무디한 느낌의 초록색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초록색을 약간 이런 톤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초록색이 왼쪽으로 가면 노란 톤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게 초록초록한 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채도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채도를 약간 더 올려볼게요. 그리고 밝기는 살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적은 노란색이 더 잘 나오게 해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네, 그런 상태에서 비네팅을 살짝 더 주겠습니다. 주고 여기에서 레벨 값을 약간만 만져보겠습니다. 하는 김에 뭐 커브도 조금만 더 튀어나오도록 한번 해보죠. 네,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 여기 위에 있습니다. 네, 여기 맨 위에 비포 애프터 다 있습니다. 하고 자 이제 사진을 처음에 요 느낌의 사진이었는데 지금 요 느낌으로 지금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더 네, 수선화가 튀어나오고 배경들은 좀 더 잘 정돈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수선화는 요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좀 오바스러운 네, 아까 전에 그 핑크빛 위에서 네,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벚꽃 위에 잭바구리가 앉아있는 장면인데 엄청 쨍한 느낌의 사진을 좀 만들게요. 네, 엄청 쨍한 느낌에 일단은 좀 뜬 데가 많아요. 하이라이트가 좀 많이 떴고요. 그리고 여긴 좀 너무 시커멓죠. 그래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내리고요. 이것도 만지고 섀도우는 요거로 좀 올려가지고서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좀 너무 뜬 느낌이었는데 괜찮아졌어요. 자, 이제 D키를 누르고 하늘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을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청록색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약간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채도를 일부러 강하게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자, 핑크색도 채도를 왕창 집어넣겠습니다. 네, 참고로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진한 느낌의 그러한 벚꽃과 잭바구리가 같이 앉아있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번 비네팅을 역으로 줘볼게요. 지금까지 비네팅을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안 주고 이 반대로 줘볼게요. 네. 비네팅을 반대로 주니까 이것도 또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좀 화사하고 하이톤의 그런 느낌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뭐 되게 옛날에 달력에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카페 스냅만 하나 만지고서 이제 종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가지고서 하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제가 만진 거 말고 그 상용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네, 상용 필터 적용의 시간. 자, 여러분 화면 위에서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스타일. 네,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를 스타일로 이렇게 뿅 하고 넣어 볼게요. 완료 하면은 여기 위에다가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 가지고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위에서 바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자, 얘를 누르면은 사용자 스타일에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정식 공식으로 판매되는 거고 이건 제가 만든 거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만만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은 시네마틱이랑 필름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일 만만합니다. 쓰시기에는. 자, 시네마틱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네마틱 01, 02, 03, 4, 5, 6, 7, 8, 9,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시네마틱한 그런 느낌이 나죠. 필름 가보겠습니다. 필름. 벌써 바로 필름 느낌이 막 나요. 네. 필름 02, 이건 약간 갈색 톤이 나게 세팅되어 있죠. 네, 이건 청록색 느낌이 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건 전체적으로 레드 톤이 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값입니다. 이것도 청록색 느낌이 강하고, 네, 그래서 필름으로 여러 가지 값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그 중에서. 네, 여기 만져 놓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너무 뭐 안부가 네, 어두운 것 같으니까 더 만지다거나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살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네, 마무리를 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캡처원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Q&A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A에 사전에 좀 들어온 Q&A가 좀 많이 있습니다. 캡처원과 라이트룸의 차이점, 카탈로그 사용법, 인터페이스 뭐 세팅법, 라이트룸 프리셋을 갖고 오는 법, 뭐 캡처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는 지금 이제 파트 1 강좌에 보시면은 거의 다 모든 내용들을 제가 Q&A라든가 강의 중간중간에 넣어놨으니까요. 그때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포토샵과 호환이 가능합니까? 네, 이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호환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사진 있으면 오른쪽을 눌러서 여기 내보내 그 편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집에서 어도비 포토샵이라든가 뭐 연결 소프트웨어 이거는 그냥 보정 안 한 상태로 넘어가요. 그래서 편집에서 어도비 포토샵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 어떤 세팅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TIFF로 넘길 수도 있고요. 다른 뭐 PSD로 등등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를 이제 변형 편집을 해서 누르면은 포토샵에서 네, 이렇게 동일하게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포토샵에서 여러 가지 이제 편집을 한 다음에 이제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되죠. 저장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연동이 돼 가지고서 같이 뜹니다. 그래서 캡처원에서 작업하고 포토샵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미나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세미나 지켜봐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